매주 월요일인 오늘은요, 칩마스터의 김장열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가장 큰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시장 미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역시나 좀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오늘 조선, 방산 뭐 이런 게 아까 말씀 많이 하신 항공우주 이런 게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기 섹터에서 가장 큰 거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심지어 화장품도 그렇고 개별 종목마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고객과의 관계의 개선이랄까 이런 것이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보세요. LG 엔솔만 가지 나머지는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분위기가 안 좋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미국 쪽에 그 판매 부진으로 20몇 % 빠지면서 기타 웬만한 것도 같이 빠지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뭐 빠진다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 포함해서 미국장에서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AI만 좋지 AI 아닌 것들은 안 좋거든요.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노이즈가 있거나 조금 불편한 주식은 다 버리는 중이에요. 왜? 우리나라 자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거 버리고 가는 종목을 마구 타는 거죠. 그런데 조선하고 방사는 좀 이따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 포모 현상이 나온 걸로 오늘은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아주 우울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이게 아마도 잘못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게 20일이죠. 다음 주까지니까 조금 더 며칠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최소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수요일 주반 계속해서 매수가 쏠리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과 방산주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주가 이렇게 말 그대로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은 한국에 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긴 한데요. 조선주가 또 오늘까지 많이 한 거는 최고가 얼마 전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 3분기 실적에 대해 약간 걱정이 있어서 주가가 조정받았어요. 파업도 있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단기적인 거고 원래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는 괜찮은데 의외로 미국 쪽에서 아주 의외는 아니고 미국 쪽의 그 군함이랄까 이런 쪽에 액세스를 하려는 노력은 뭐 하나 오션이랄까 HT 현대중공업은 꾸준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가시적 효과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저께 이슈로 인해서 아주 커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어디까지냐? 아마 정고점은 아마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약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포모 현상까지 합해서 그리고 미국의 군함 마켓이요. 전 세계 마켓의 한 30%가 되는데요. 군함의 한 4분의 1, 25%를 수리해야 돼요. 근데 수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국이 다이렉트로 수혜가 가질 수 있고 미국이 존스법이라는 자기 나라 외에서 어떤 그 조선소를 만드는 그런 그 배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법까지도 개정할 의사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내외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분위기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방사는 사실은 악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이고 전쟁이 끝나도 오히려 전쟁이 끝날수록 유럽의 각 국가, 중동의 각 국가, 심지어 중국이 그 대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하면은 옆에 나라에 있는 남중국 밑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그 자국 국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있어갖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방산 역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IRA 폐지에 대해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완전한 폐지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그래서 좀 변경이 있을 것이다. 네네. 특히 조지아 같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였을 때 표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네네. IRA 폐지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IRA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금 자체의 규모를 더 까다롭게 만든다든지. 그럼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전기차를 2030년까지 35%, 50% 하기로 했다면 그거의 맨데이트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시장의 논리에 맞게끔 내버려두겠다니까 2차 전지 전기차를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푸시하겠다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테슬라하고 관계되거나 아니면 2차 전지를 넘어 2차 전지 개념이 아니고 자율주행차로 가는데 핵심적이 되거나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관여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로 가는 그 연결고리까지 가지가 않으면은 개별 자동차 주식이나 넌 테슬라의 익스포저가 많은 주식들은 같이 동참을 못해요. 오늘도 보시면 양극재가 갑니까? 안 가죠. SDI가 갑니까? 안 가죠. 가는 건 LG엔솔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사실 테슬라 이슈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 말고는 안 가다 보니까 그나마 LG엔솔이 시가총액 크니까 이 정도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폐지는 안 될 겁니다. 라고 보통 보고 있잖아요. 그건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최소한 몇 개월간은 그렇게 옳은 것 같고요. 반도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비슷한 칩이었는데 오늘 반도체 지원법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한다. 뭐 이거 전혀 관계없거든요. 주가는요. 지금은 반도체에서는요. AI 빼놓고 나머지 AI가 한 60%, AI가 한 30%면 나머지 한 70%에 되는 넌 AI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가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딴 거 신경 쓰고 난리치고 있습니다만 AI가 좋은 거는 엔비디아하고 TSMC만 우리가 눈에 띄게 좋은 거고 나머지 것은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은지 쉽지 않은 거. 오늘도 보면은 중국의 SMIC라고 있어요. 대만의 그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내년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했어요. 왜 조심스럽냐? 공급 초과가 될 수 있다. 왜 공급 초과냐?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한다면 오늘은 과학의 포모 때문에 저쪽으로 사니까 이쪽이 더 빠진 게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또는 몇 주 정도는 쉽지 않다는 거를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습니다만 오늘도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까지 밀리고 있고 20만 원을 회복했던 하이닉스도 다시금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그 같은 거는 아까 네. 컨슈머 PC, 컨슈머 서버 쪽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삼성도 안 좋지만 하이닉스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거에 대한 일부 반락이거든요. 이건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은 외국인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살 것입니다. 저가 매수를.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를 얼마의 목표까지 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은 같은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가고요. 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SK에서 AI 서밋이라는 그 행사를 월요일 화요일 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나온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서 엔비디아의 독촉으로 인해서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HBM3의 16단을 빨리 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마치 어떤 거냐면은 그 LG엔솔이 테슬라한테 뭔가 오퍼를 받았다. 이런 거랑 거의 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HBM3E에 12단도 안 가는데 지금 16단에서 수율이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계속 빠져서 17만 원, 16만 원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개인이나 외국인은 개인이나 기관들은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다른 섹터에 대한 선호 때문에 빠질 수 있는데 아마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롱숏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이 가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크 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입니다. 우리 그 애들이 보는 전자 현미경 말고 원자 현미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쓰는 원자 현미경이 전 세계 시장이 아주 크진 않은데 원자 현미경의 시장에서 원래 2등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1등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2등했던 미국 회사의 사람들이 죄다 핵심이 어디로 왔냐면 우리 파크로 왔어요.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사라 보고요. 게임 끝난 거죠. 마켓쉐어 1등이고요. 마진은 거의 30%고 성장률 거의 30%인데 PER이 지금 20배 중반이니까 30배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허황된 말은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상저하고 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측면 왔을 때 이게 해자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몇 안 되는 어떤 소부장주로서 관심을 가질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시장에 대한 분석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